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요약하자면 하루 종일 우하향하는 시장이었다. 하루 종일 전중후 약으로 하루 종일 밀리는 시장이었고요. 그만큼 하루 종일 개인들이 매수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1,700억으로 결국에는 종료를 했고, 주황선과 이게 개인선이고 지수가 계속 크로스되면서 하루 종일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였고, 그만큼 외국인들도 계속 팔았고 투신도 계속 팔았고 기관도 계속 팔고. 왜 계속 팔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증시는 편안해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지금 중국 증시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 나스닥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시 신고가를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을 정도의 흐름. 좀 있으면은 신고가도 볼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 나스닥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튼튼했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튼튼했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에 튼튼했었는데 이제 2월 28일부로 2차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이 튼튼했다가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조금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나 전망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망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시장이 좀 티격태격 왔다 갔다 하고, 빅텍이 장중에 시장 떨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이에요. 이 내용,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락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요동치고 시장과 반대로 빅텍 움직이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고전을 했죠, 시장이. 평상시에는 이제 금요일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240분봉 살리는 흐름, 어제도 갭 떴다가 다시 살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러한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의 학습 효과가 나온 거죠. 개인들 또 내려가네, 또 올라오고, 또 이제 종가로 올라오겠지. 계속 삽니다. 내려간다고 겁먹고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오겠지 하면서 계속 사버립니다. 근데 그 학습 효과를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종가까지 개인들이 1,700억을 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투신들이 좀 위축하게 되는 영향이 이제 사실은 이 케어젠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케어젠이라는 이제 시총 8,200억 원짜리 두터운 대형주가 연기금 두면서 각종 기관 외국인들이 한 9%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 두꺼운 종목이, 이 큼직한 종목이 또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는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감사 보고 갑자기 의견 거절을 받는 바람에 충격을 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장에 쇼킹이죠. 맨날 잡주만 의견 거절 당하고 막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내려가던 종목 이미 내려가고 있고 폭락한 종목들 안에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상황들이 케어젠에서 터져버리면서 약간 시장이 오늘 위축하게 되는, 그 시즌 자체가 오늘 알톤 스포츠도 거래 정지고 하루지만,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감사 의견 거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그래서 위험 종목을 그때 알려드렸던 거는 최소한 피하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감사 보고서 일정에 맞춰서 흐름 보고서 수상하다 하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케어젠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케어젠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모습. 그 다음에 알톤 스포츠는 관리 종목이에요. 이거는 하루짜리 거래 정지고 대신 급락을 하겠죠. 하루. 그 다음에 또 거래 정지 붙은 게 또 뭐가 있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크로바이텍 위험 종목군에 있었죠. 크로바이텍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론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개가 또 한두 개가 더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작년에도 그랬듯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계속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저거 KD 건설 이것도 위험 종목군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지금 일단 뭐 이 정도 이게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시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보고서 시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날짜 마지노선 날짜 그리고 뭐 가급적 이번 실적과 무관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한다든가 무관한 종목들 많아요. 그런 걸 한다든가 이미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은 종목들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미 들어간 거는 좀 분위기 봐가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흐름까지 왔어요. 케어젠 같은 경우를 보면 요거 뭐 이제 재고 자산이라고 하나요? 재고 자산의 어떤 수상한 흐름이 사실 있기는 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케어젠이 매출 채권을 잠깐 이거 지우고 볼게요. 잠시만요. 잠깐. 수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되는 게 좀 제가 쭉 재고지표를 보니까 일단은 뭐 의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코스닥 150 상위권 코스닥 대형주 150에 속하는 종목이었는데 8,200억이고 시총이 뭐 1조를 바라보는 종목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나쁘지도 않았고 이탈 거래가 뭐 나왔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 이건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뭐 기관도 꼼짝 못했죠. 전일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감사 보고서를 받으러 갔더니 의견 거절을 받아서 뭐 이거를 공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니까.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유보율하고 부채비를 보세요. 부채가 5%대 유보율이 5,169 너무나 양호한 수준으로 그냥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이건 나오죠. 근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유동자산 속에 재고자산이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유동금융자산은 뭐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도 조금 높아지고 여기서 재고자산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회계 조작을 하지 않았냐라는 뭐 그런 의심을 조금 받는데 모르죠.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찝찝한 구석을 굳이 찾자면 이런 것들 그래서 회계 제도에 대한 관리 제도가 비적정이다,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으로 거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상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상장 폐지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이제 이의 신청도 하고 한 번 더 이제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재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사실 현재 이제 거래소 정책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대부분 재감을 받지 못했고 딱 한 기업만 N벤처 투자 한 기업만 작년에 무더기 상태에서 N벤처 한 기업만 재감을 받았고 그러나 재감을 받고 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죠 회사 측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번엔 너무 커요. 작년에보다 너무 큽니다. 작년에는 FT&E 같은 게 이제 굵직한 종목들이었고 파티 게임즈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커서 이게 시장 충격을 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다들 뭐 보수적으로 위축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조심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철저히 분산, 내 종목을 한두 종목에 너무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산 철저히 하시고 확인 매매. 그리고 확인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뭐 정리하는 한 있더라도 확인이 안 되는 마지노선에 걸려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 거절이 근데 사실은 제출 기한 내에 의견 거절 받아버린 경우가 크죠. 그래서 제출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안 하는 거는 매도를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제출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의견 거절을 받아버리면 사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정을 받은 것들은 이제 편안하게 그날
그나마 시장만 보면서 해당 종목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좀 분석을 잘 된 종목은 그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언제까지? 3월 말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적정을 받고 주주총회까지 딱 열린 그 시점까지는 조금 긴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썩 좋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700억 개인들이 많이 채웠고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 위축됨 좀 이게 좀 보수적으로 오늘 좀 대응을 해주면서 개인들이 나머지 물량을 좀 샀다. 밑에 내려가서 뭐 사진 거일 수 있겠죠. 계속 내려가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하향이었기 때문에 뭐 사진 거겠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뭐 또 있나요? 체크할 게 네, 이 정도 보시고요.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내용이 또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빅텍은 나머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꿈틀댈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 걸려들면 한동안 또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빅텍이야 뭐 미사일을 간간히 계속 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죠. 뭐 틈틈이 그냥 사두면은 급등 나오고 사두면 급등 나오고 미사일 쏴가지고 그런 핵실험하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결국에는 전쟁 모드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또 내리막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시장 전체 흐름을 보시고 한 곳에 좀 이렇게 한 곳에만 너무 시야를 좁게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 분석이 좀 중요할 때 같아요. 종목 분석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3월 이 시즌이 끝나면 4월부터는 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을 조금 몇 개를 더 선별하는 거. 비중을 좀 집중할 거. 예를 들어 30% 종목을 넣는다던가 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편안하게 그런 것들도 이제 선별 작업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말까지는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요. 일단은 요 시기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